저는 이제 학교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 보내야 되는 어머님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머님들의 걱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굵직한 걱정 두 개가 5살까지는 치료를 몰빵을 해야 되는 시기여서 치료비 때문에 제일 힘들고요. 6살, 7살은 이제 학교에 갈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시기거든요. 저도 진짜 막 밤마다 머리 쥐어뜯으면서 너무 고생했는데 그때 제가 교수님들, 그다음에 치료사 출신 뭐 선생님들, 부모들 상대로 이제 부모 교육 해주시는 선생님들 강의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그 중에 저한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강의가 직접 학교 보낸 부모님들이 직접 오셔서 경험담 들려주시고 어떻게 학교 보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주셨던 강의가 저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아기를 학교 보내고 조금 적응을 시키면 꼭 이제 어린 아이들 엄마들한테 학교 보내는 거 팁을 좀 반드시 드려서 도움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책에는 못 실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여기 오신 분들에게만 살짝 들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간 이제 아기 학교 보낼 날이 올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학교 가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돼서 보호를 받으려면 장애 등록을 해야 돼요. 그 장애 등록 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이의 보호와 치료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장애 등록이라는 보호막을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애 등록이라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게 이 점수가 어디 이하에 떨어지는가, 이 점수가 충족을 하는가 이거 다 따지고 하거든요. 만약에 장애 등록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 공단에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반려가 됐어요. 이거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소송하고 건의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으쌰으쌰 운동하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이 지금 되게 많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장애 등록을 빨리 한 큐에 딱 받아야 돼요. 여기 사진 2개 보이시죠? 대학병원, 개인병원. 어디로 갈까요? 개인병원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장애 등록이 힘들다, 개인병원에서는 장애 등록이 쉽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대학병원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들의 병명이나 이런 질환명이 피검사해서 수치로 나오고 MRI 찍어서 뭔가 이렇게 숫자로 보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의 철저한 그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돼서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써주시는 의사 선생님을 찾으셔야 돼요. 대학병원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개인병원에 조금 더 많이 계신 편이에요. 개인병원 아무 데나 찾아가면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맘카페 이런 데 가면 좀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정보가 있더라도 만약에 내가 여기 지역이 서울인데 부산에서 어느 의사 선생님이 잘 써준다 한들 거기까지 가서 받아서 서울에서 신청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런 큰 맘카페 말고도 그냥 작은 지역 맘카페에서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한 달이 걸치면 다 발달 지원 아이 엄마들이 꼭 계세요. 물어보시고 장애 등록을 먼저 하신 부모님을 찾아서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물어보신 다음에 아이가 편안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의적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원장님을 찾아가시면 조금 더 수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장애 등록은 반드시 받기는 하셔야 되지만 너무 일찍 등록하면 또 안 돼요. 장애 등록을 만약에 아이가 뭐 2돌, 3돌 때 자폐 성향이 조금 보인다고 해서 바로 장애인증 받으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실비 다 끊어져요. 아무것도 보험 들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암 진단비 그거 빼고 얘 그 앞길에 그 보험이 다 막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RI로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수치의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이가 만 6세나 7세 아무리 빨라도 만 5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도 그 진단이 천차만별이고 저희 아이도 7살 말에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장애 등록을 했지만 6살까지도 어떤 선생님은 얘가 뭐 자폐다, 아니다 의견이 되게 반반 분분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의견이 있는데도 장애 등록을 미리 해버리면 보험은 막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너무 일찍 하지는 말되 언제? 학교 가기 직전 7살 2학기 정도에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 등록을 했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서류를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특교청에 가서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하고 학교 배정을 받아요. 학교 배정이 보통 일반 비장애 아이들은 2월 달에 배정이 돼서 3월에 입학을 바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은 언제까지 배정이 끝나는 줄 아세요? 10월에 끝나요. 10월 말에 배정이 끝나서 11월에는 이제 연락이 가고 서류가 오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는 반드시 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특수교사 선생님, 담당 선생님과 통화를 한 다음에 이것저것 아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도움반에 계속 있어야 되는 아이인지 원반에 있어도 되는지 왔다 갔다 이렇게 보조 선생님이 필요한지 이런 상황을 좀 알리셔야 돼요. 입학하고 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보조 인력, 특수 인력, 뭐 도움반 자리 다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안에 반드시 자리를 선점을 해야 얘가 이제 학교 가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전담 인력 요청하기. 제가 그 계약서 한 장 가지고 1:1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하고요. 막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입학하면 제가 상황 봐서 필요하면은 이렇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 찾아봤어요. 바지가랑이 붙잡고 선생님 그 행정 처리하시는 거 잘 알고 선생님 지금 처리하실 업무 많아서 바쁘신 거 너무 잘 알지만 얘는 실무사 인력이라든지 뭐 자원봉사 인력이라든지 1:1 인력이 없으면 학교를 못 보낸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가 특수학교를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질 줄 알았지만 그냥 일단 한번 넣어봤거든요. 저희 아이가 학교 입학할 시기에 엄마, 아빠 발음도 똑바로 못하고 갔어요. 그래도 특수학교는 못 갑니다. 왜냐면 기저귀를 안 차서. 최소한 기저귀는 차고 이제 배변을 가릴 줄 몰라야 특수학교에 받아주지. 그렇지 않고 자기 발로 걷고 밥 떠먹는 친구들은 다 흘리더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요 손 기능이 되면은 일단 일반 학교에 가야 돼요. 아이도 고생이지만 그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은 또 무슨 잘못이고 담임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 거예요. 이 상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선생님도 알았다 하시고 교육청에 지원 요청을 해서 좀 예산을 배분을 할 수 있도록은 해보겠지만 확실하지 않다 하시는 거죠. 확실하지 않단 말에 제가 또 눈이 돌았어요. 제가 요청하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직접 컴플레인을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25년도에 학교에 입학했는데 24년 겨울에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선생님께서 업무 과다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국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뭐 보조 인력을 조금 배치를 해주겠다, 특수교사를 더 뽑아주겠다 이러고 있을 때여서 어쨌든 인력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이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지금 짝꿍 선생님이 항상 원반의 옆에 앉아서 배고파요, 뭐 간식 주세요 그러면 데려가서 간식도 먹여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저희 아이도 편하지만 같은 반 친구들 그 학습권 방해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도 편하고 그렇게 지금 2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피하는 방법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 과밀학급인 곳은 정말 심각해요. 법적으로 특수교사 한 분당 아이들이 6명, 전담하는 인원이 6명이 규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지키는 학교 아무 데도 없어요, 수도권에. 통상 10명 넘어가는 건 예산일이고 막 12명.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만 나겠냐고요. 엄마들 집에서 애 하나 보는 것도 죽어나는데 선생님들께서 너무 안 되셨죠. 저희 아이가 입학할 학교도 이 선생님 혼자서 8명을 보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또 교육청에 전화를 했죠. 안 됩니다. 이거 위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이거 제가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했더니 교육청에서 기간제 특수교사 선생님을 발령을 내주셔서 두 선생님께서 4명 이렇게 맡아주시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실 때는 당당히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밀학급인 경우,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경우 이 3가지 숙지하시고 꼭 미리 10월 안에 다 해결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입학식 날 제가 책에도 저의 그 입학식 전날 기분을 이렇게 고스란히 써놨는데요. 아기가 울어요. 울고 떼쓰고 나가자고 막 들어놓고 입학식 날 강당에 전교생이 다 모여서 그러는데 입학하는 특교자가 저희 아이 1명인데 얘는 만약에 강당에서 울고 떼썼다가는 뭐지 하고 구경할 거 아닙니까? 다들 궁금해하고 물론 이해는 하지만
가보자 하고 갔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시어머니, 시동생, 저희 남편 이렇게 줄줄이 같이 와서 같이 이렇게 서주시고 무사히 입학식은 마쳤어요. 그리고 입학식 전날에 갈까 말까 하다가 가자 하고 마음을 딱 먹은 상태에서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썼어요. 제가 썼던 편지가 책에 있습니다. 그거 그냥 이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객관적인 상태를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딱 보면 알 수 있게 아이의 발달 상황이 나이는 8살이지만 발달 자조 수준은 5살이다. 언어 수준은 두돌이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 때는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과자를 하나 입에 넣어주면 금방 일어난다. 짧고 간결하게 약간 그 수치화를 시켜서 발달 연령과 함께 간단한 특징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딱 캐치하시고 그대로 아이를 이제 돌봐주시고요. 그리고 특수교사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하고 또 같이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같이 좀 도와주시기도 하니까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담임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것 중에 세 번째, 학급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그래도 1학년 아이는 조그마기 때문에 장애가 있어 보여도 그냥 울고 떼쓰고 해도 그냥 아유 좀 큰 애인데 떼를 쓰네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고학년 아이가 뒤집어서 말 못하고 막 이러면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섭고 다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 아이들은 장애인식 교육 같은 거 잘 받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저기 막 바보 지나간다, 이상한 애 간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반 아이들의 학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미리 설명해 주셔야 돼요. 친구는 특별한 친구야. 겉모습은 우리랑 똑같은 8살인데 마음속이 4살이라서 4살 동생 있지 너희들? 동생 대하듯이 대해주면은 되게 좋아하고 우리를 잘 따를 거야. 그러면 친하게 지낼 수 있어. 겁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되게 편해요. 그럼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학부모님들하고 소통도 원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의 특징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은 반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편지를 썼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편지를 쓸 때는 아이의 그 정량적인 수치, 현재 상태 요거를 쓰는데 학부모님들은 또 그러면 안 돼. 뭔지 몰라요. 그리고 같은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약간 좀 감성적으로 가야 학교에 입학하게 된 스토리. 어머님들한테 편지를 주절주절 쓰면서 처음에 2살 때 치료를 시작할 때 정말 그 발달 지연 진단을 받고 온 가족이 막 하늘이 무너졌지만 마음을 다잡고 치료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상황까지 왔고 특수학교에도 문을 두드렸으나 아이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성격이 순한 편이어서 폭력성이 없고 일반 학교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정도다라는 판단하에 특수학교가 떨어져서 여기 올 수밖에 없었다 했더니 또 어머님들이 조금 마음이 누그러지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누그러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1학년 엄마들 모임에 가면은 저한테 너무 과하게 잘해주시는 너무 부담스럽게 그때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아이가 혹시 우리 반에 바보 같은 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아니라 자폐라는 건데 자폐라는 이 질환은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과 머릿속이 아직 좀 느리게 자라는 아가니까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돌봐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더니 부모님들이 저한테 다 이렇게 답장을 한 10분이 넘게 주셨어요. 힘내시라고. 네. 그래서 또 무사히 이렇게 한 고개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2학년이 됐어요. 초등학교 동안 6학년 때까지도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중학교 보내고 나서 제가 이거 2부 쓰겠습니다. 그때 또 뒤따라오시는 어머님들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꼭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용은 여기까지. 네.